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홍비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빈이 아팠잖아요. 아, 네. 그 연말에. 네, 개목걸이님께서 홍빈님 빨리 나으시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뵙기를 팬 울림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댓글을 다셨어요. 그 살짝 아파서 네. 뭔지 모르게 느낌이 약간 달라졌는데. 제가요? 네. 뭐지? 초췌해졌어요, 아까. 같은 말이라도 청초해졌다거나 아, 뭐 진짜요? 다른 표현도 있잖아. 왜 초췌해졌다 그래? 아, 그렇구나. 왜 그래 사람이? 새해부터. 아니, 저는 근데 초췌한 모습을 좋아해요. 변태야? 약간 청순 가련 느낌이 조금 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살이 빠졌나? 그 초췌한 걸 청순 가련이라고 지금 한 거잖아. 아 다르고 다른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초췌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청순 가령보다는. 네. 초췌 쪽이 좀 더 낫죠. 네네. 아, 그 혼비님 그 취향이라니까 그쪽이 훨씬 더. 네. 근데 초췌를 청초나 혹은 청순 가련으로 바로 번역하는 JYP를 보면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뭐? 아, 나는 여전히 배울 게 많구나. 역시 저 살아온 세월을 무시할 수 없구나. 번역했는데 초췌가 더 좋대잖아. 실패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청초나 청순 가련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그렇겠죠 아마. 초췌하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초췌한 느낌을 좋아해요. 알았다고요. 안물안궁. 약간 배고픈 느낌. 안물안궁. 자, 지금 혼비님이 사실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래서 혹시 못 가요라고 막 하루 전에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 어렵게 왔고 네. 중간에 좀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혹시 기침 소리가 들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녹음 장치 네. 딱 키기 전에 이미 좀 여러 번 했어. 아, 근데 솔직히 안 오는 선택지는 저한테 없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그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지금 기침도 가끔씩 콜록콜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간은 아직 새해가 오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임이잖아요, 나름. 아무튼 술의 저자가 술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저 간만에 아주 약간의 알코올과 함께 방송을 할 겁니다. 진짜 아주 약간 뭐 아저씨 둘이 막 후배님한테 술을 많이 먹이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분이 제일 셀프스. 아니 근데 저분이 아저씨들을 먹이면 모를까. 제가 이게 12월 들어서 맥주 카프리 맥주 한 병은 술로 안 치면 처음 먹는 거예요, 술을. 네,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까 한 모금을 먹었는데 온 몸에 세포들이 정말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오늘 위험하겠다. 살살 먹어야 되겠다. 어차피 술이 많지 않아서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할 책은 미키 세븐입니다. 뭐 익히 에고가 다 되어 있었죠. 여러 번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금음을 통해서 한 1주, 2주 전에 미리 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2주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요 방송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JYP가 되게 부지런하게 2주 전에 또 만들었더라고요, 방을. 방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들어가서 뭔가 글을 남기는 게 어렵지. 방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았던데요. 현재까지는. 뭐 이제 또 열심히 해봐야죠. 사실 그 비교되는 게 그 첫 번째 방을 이제 YG가 만들었어요. 장강명 작가의 얇은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임지기가 거긴 둘인 거지. 장강명 본인도 들어서 막 놀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막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네 거기에. 확실히 저자가 나서주면은 뭐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호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역할 분담도 됐어요. 그 주로 장강명 작가가 메인 호스트 역할을 하고 저는 옆에서 꼭 이렇게 약간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저는
그 환혼 이야기하고 약간 치꼬미 사랑의 이야기하고 사랑의 이야기하고 그냥 다른 책 이야기하고 뭐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한 100개 정도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맘상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방 같은 날 만들었거든. 제가 만든 방보다 저기에 글이 한 서너 배 많이 달려가지고. 그럼 모임 인원은 몇 명씩? 무제한이에요. 인원 수도 저희가 더 많아. 제가 여기 어쨌든 좀 정리되면은 또 그쪽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거기도 지원 사격 할 겁니까? 지원 사격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혼비님의 기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혼비님도 그럼 코로나 걸렸을 때는 격리, 자가격리 뭐 이런 거 했어요? 네, 그럼요. 좋았겠다. 솔직히 그건 좀 좋았어요. 진짜. 그러게. 그래서 약간 7일까지잖아요. 격리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또 갔어요. 왜냐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검사하러 갔다고? 그러면 다시 검사했을 때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건 좋아가지고 진짜 격리 딱 끝나는 날 아침에 바로 가서 했는데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아팠는데 그만큼 쉬고 싶었나 봐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몸이 좀 쉬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 맞아요.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세요? 강연도 엄청 많고. 뭘 보고 하세요? 일단 내 거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을 보내면 일이 안 없어져. 네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좀 늦게 보내고 있어요. 뭔가 그 전화기를 볼 정신적인 혹은 뭐 신체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거는 다 보내는데 내 거만 안 보는 거예요 혹시? 않아요.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은데 제가 약간 멀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카톡을 못 볼 정도로 바쁘다고 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네. 늘 안 보던데. 아니에요. 아예 안 보진 않아요. 또 7시간쯤 지나면 반응을 그런 보이긴 날이 있죠. 네. 미키 세븐은 지난번에 YG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런 맞아요. 책이 있다. 이런 책이 있다. 그리고 봉 감독이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저는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사실을 서점에서 또 우연히 보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거구나. 봉준호 감독이 어쩌고 저쩌고. 나 이거 왜 알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사서 봤더니 단숨에 읽고 와 재밌네 이러고는 YG한테 방송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말했을 때는 시큰둥하더니 뭐 이 뒤늦게 뒷북이냐 이러고 또 구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YP가 약간 권위에 약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그게 없었으면 아마 거들떠라도 봤을까. 솔직히 봉준호 이름 아니었으면 나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강양구 추천만으로는 안 볼 수 있지.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봉준호 감독이 괜히 영화로 만들 리가 없는데 하면서 좀 더 들춰본 것 같고 그 지난번에 박평이랑 방송하면서도 새삼 박평이랑 같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책걸상을 계속해서 좀 진행해 오면서 JYP도 약간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읽는 장르의 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열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열어지는 건지 그냥 노동을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섬에 있는 서점 주인 같지 않아요? 그분도 점점 열어지잖아요. 진짜 그러네. 애만 키우면 딱인데. 혹시 어디 뭐 애를 입양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두 분 스케줄 보면 YG님을 입양하신 것 같아요. 거의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던데. 뭐 한 2주에 걸쳐서 한 5번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긴 했죠 요즘에. 좀 지겹고 새해는 좀 약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좀 더 이제 격조 있는 관계로 해서 격조한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었지? 막 이런 그러게요. 네. 그 금음 게시판에다가 제가 처음에 방 만들면서 약간의 이제 퀴즈를 냈어요. YG랑 JYP가 이런 농담을 했다. 미키 세븐이 책걸상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금방 맞추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을 듯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거. 약간 책걸상을
염두에 두고서 SF로 번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책걸상 시즌 5 아주 초창기에 사실은 첫 방으로 하고 싶었는데 또 매 시즌 시작은 장강명과 함께 정해져 있으니까. 벌써 약간 질린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방은 그걸로 하고 두 번째 방송으로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사실 미키 세븐을 첫 방으로 하고 싶었는데 장강명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 지금 바로 복수하는 겁니까? 오늘 좀 전에 내가 쓴 말인데. 첫 방송을 장강명이랑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아무튼 책걸상 5를 미키 7과 함께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작가는 사실 전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더 의아했던 게 뭐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키 세븐이란 작품이 무슨 SF 고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거 궁금해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나온 시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몇 년 된 소설도 아니에요. 선배님 소문 들었어요? 이거 왜 영화하게 됐는지? 소문 못 들었어요. 작가가 원고를 출판도 되기 전에 봉준호한테 보냈대. 그죠? 우리가 그때 들은 소문 확인? 근데 했나? 앞이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 때문이든 어쨌든 미국에 좀 오래 체류하셨잖아요. 약간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누가 이러이러한 설정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그거 너무 재밌는 설정인데 해서 작가가 보낸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에드워드 애슈턴이 인싸가 아닌데. 안 유명한 사람인데. 누굴 만나든 그냥 미친 척하고 보냈는데 걸린 게 아닐까. 우리 봉 감독님도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약간 영어의 권위에 약하시나?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쉽게 그냥 보내줬다고 이거 영화로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작가가 나 이런 거 쓰고 이런 컨셉으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봉 검토는 감독님이 하시겠지, 그래도. 꼭 영화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봉 감독님이 막 선뜻 거기에 응할까? 그분은 검토는 하실 분이야. 그래서 보내봐라. 극존칭 쓰는 거 봐. 그치. 보내보라고는 하실 것 같아요. 봉 감독님이랑 나랑 같은 학번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연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1년 반 배웠어요. 봉준호 선생님한테. 그래요? 네,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봉 감독님한테 미키 세븐 금은방에 20몇 년만 댓글이라도 한번 그건 남기시라고. 전화 통화 됩니까? 안 돼요. 전화번호 물론 하나 연결하면은 바로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연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다 필요 없고 전화번호도 됐고. 봉준호 감독이 김원비를 알아요? 기억합니까?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단편 시나리오를 제출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 영화 찍은 사람입니다 하면 영화로는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해에 다른 감독님들이 다 제 시나리오를 못마땅해 했는데 유일하게 봉준호 감독님만 제 시나리오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책걸상에서 혼비님이 자기 옛날에 영화 공부했었다는 얘기 했었어? 네네. 과거에? 옛날에 박찬욱 감독님과의 일화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난 또 나만 아는 건 줄 알았지. 지난번에 장강명 작가 출연했을 때 미키 세븐 이야기 잠깐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저랑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나도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하고 두 달이 걸치면 다 알지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혼비님이 제일 가까운 걸로. 그렇지. 배웠었기 직접 때문에. 대면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연락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없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앞뒤 다 자르고 10몇 년 만에 연락해서. 아니 당신 미키 세븐으로 영화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키 세븐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에서 당신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으니 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잠깐 등장해서. 안 돼. 김원비를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 더 귀하게 쓰실 분이야. 큰 작가님이시죠? 더 귀하게 쓰여야 하는 분이야. 아니 큰 작가님이 큰 감독
왜 그러세요? 큰 작가님이 큰 감독한테 부탁하기엔 부탁 자체가 너무 사소하잖아. 근데 제가 아까 말한 한다리는 왜 제가 윤가은 감독이랑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같이 환연 이야기 하시는 분 맞죠? 그쵸. 환연 얘기하는. 환원 아니고 환연. 환연.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작년에 무슨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영화 잡지에 봉준호 감독님이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감독 10명 꼽으라고 할 때 한국 감독으로 유일하게 윤가은 꼽았거든요. 그럴 만큼 되게 아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도 제가 미키7 꼭 알아올게요. 한 달에 건너면은 네. 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윤가은 감독님을 초청해서 저도 환연 특집이나 한번 할까요? 너무 좋다. 책걸상에서 꼭 책 얘기만 해야 돼? 환연 특집 너무 좋네요. 근데 윤가은 감독님께서 환연 특집 하는 걸 좋아하실까?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JYP님이랑 방송하는 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낯을 가려서. 그 일단 저도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인데 네. 그냥 일단 술 한번 먹은 다음에. 네, 환연 얘기 너무 좋죠. 환연 특집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연말에는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홍비님은 더 바쁜 것 같긴 하던데 저는 좀 한가했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환승연애 2를 다 봤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죠. 원이랑 되게 다르게 훨씬 재밌죠. 안 볼라고 내가 이것도 시작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볼란다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점심 먹는 회사 직원들이 밥 먹을 때마다 환승연애 2 아직도 안 봤냐고 그 재밌는 거를 시즌 1도 봤으면서 2는 왜 안 보냐 이러고 자꾸 유혹해가지고 결국 어느 날 홀딱 넘어가서 봤는데. 1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매일매일 쫓아가서 20편까지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시즌 2도 다 본 거예요? 다 봤죠. 다 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 왜 박병민이 농담처럼 악취미인 사람만 이걸 본다는 말에 되게 분노했었던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사실 그거 보는 마음이 응원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되게 행복하기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응원도 하고 가끔 말리기도 하고 하지마 걔는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저는 되게 뿌듯한 게 두 분은 환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환혼을 저 때문에 보고서 야, 정말 재미있다. 빠져들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연말에 약간 뿌듯하고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미키7 얘기 이렇게까지 안 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사실 뭐 미키7 작가가 뭐 챙길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미키7은 시작부터 일단 재밌었어요. 첫 문장이 지금껏 죽어본 중에 가장 멍청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시작에 오큘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서에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옴기니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본 작품에서 시신경 및 뇌파와 연결된 통신기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장강명의 에이전트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작가는 오큘러라고 하는 장치를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카톡을 머리에 씹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그런 거죠, 뭐. 좋은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카톡을 그냥 머리에 심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다. 요즘에도 카톡에서 바로 검색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카톡에서 검색도 돼? 네, 카톡에서 검색도 돼요. 그래서 왜 가끔 제가 카톡에서 검색하면 어디서 찾아줘요? 다음에서? 아니 우리가 했던 대화들 중에서 검색. 아니요. 그리고 카톡에서 카톡에 대화를 검색할 수 있는 건 나도 알아요.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색이 가능해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네. 저기 피디님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카톡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카톡 대화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검색한 다음에 바로 캡처하거나 링크해가지고 바로 쏴주고. 카톡에서 검색하면은 그럼 다음에서 주로 결과가 뜨는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아니에요? 다 돼? 진짜? 왜 난 몰라? 왜 나도 모르지? 일단 혼비님하고 저하고는 옛날 사람인 걸로 합시다. 저는 진짜 기계에 있어서는. 하여튼 오큘러라는 미키7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여튼 그 저 뭐 오큘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하여튼 죽어요. 시작하자마자 죽습니다. 안 죽죠. 아니 죽는 것처럼 이제 딱 묘사가 되죠. 예. 그래서 죽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또 안 죽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소설에서 제일 웃기는 게 그 오큘러 화면에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카톡에 주고받는 채팅들이 수시로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뭔 얘기해야 되지? 익스펜더블 얘기를 해야 되나? 익스펜더블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 되게 핵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큘러보다 더 중요한 설정이 익스펜더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지금 여기서부터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들으신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카톡 검색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 때문에 그 카톡에 슬래시 아니 저기 뭐야 샵 표시 있잖아요. 태그 거는 네, 거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이 돼요. 녹음 끝나고 제가 카톡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카톡을 심어놓은 거 비슷한 게 오큘러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 현대소설에서 카톡 대화가 종종 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오큘러로 뜨는 대화가 소설 속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고 뭐 그 대화뿐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한 것 같은 것들도 바로 검색어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오큘러에 이렇게 딱 그 결과가 이제 뜨는 뭐 이런 장치고요. 익스펜더블은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미키 1이 미키 2가 되고 미키 2가 미키 3가 되려면 뭔가 그 미키 1이 죽고 나서 미키 2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가 바로 익스펜더블입니다. 그 장치가 익스펜더블이라고요? 그렇죠. 그 존재가 익스펜더블. 그렇게 그 태어난 장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익스펜더블. 만들어진 존재가. 맞다. 그럼 그 장치는 뭐라고 그랬죠?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옮겨서.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 정보, 하여튼 생명 정보를 다 어디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로 딱 주면. 그쵸. 3D 프린터 같은 애가 이렇게 단백질 막 지방 찍어내듯이 모아가지고 쭉 해서 뿌르르 해가지고 뿅 하고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근데 이제 더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미 좀 망한 게 뭐냐면 그런 장치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다 40대 이후 혹은 50대 이후에 그 상태의 신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익스펜더블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40대, 맞아요. 뭐 50대로 일단은 회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백업을 한다고 하죠. 백업해서 업로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모든 기억을 백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면 내가 백업한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바이오 프린팅 방법으로 익스펜더블을 새로 만드는데 그 백업한 시점에까지의 기억은 남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 3일 동안의 기억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은 뭔가 바이오 프린팅된 신체에 백업된 인격을 심어 놓아서 만드는 제2의 존재인데 나하고 똑같은 약간 그런 개념. 근데 뭐 모두가 다 익스펜더블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일단은 자원을 받고 근데 사람들이 익스펜더블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사실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겠지만 한쪽으로는 약간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거 뭐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익스펜더블을 굉장히 혐오하고 익스펜더블은 약간 절멸시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종교 집단 비슷한 약간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이제 소설에서는 묘사가 되고 맞아요. 있죠. 근데 진짜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죽어도 어차피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자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키 7은 그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청년이었는데 그렇죠. 시작은 사람이죠. 보통 시작은 사람이었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행성에 탐사를 가는 우주선에 타는 맞아요. 방법인데 네. 그 우주선에 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그 우주선에 타기 위해서는 익스펜더블이 되어야 그래 익스펜더블 되면은 태워줄게. 그리고 네가 익스펜더블로서 이 그 행성 탐사선에 미지 행성 탐사선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험한 일은 다 네 몫이야. 왜냐하면 너는 뭐 죽어도 2, 뭐 3, 4 이런 식으로 네네. 계속해서 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배경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막 수다 떨고 익스펜더블 있는데 시점은 뭐 꽤 먼 미래. 네, 당연히 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다들 상당히 먼 눈치채시겠죠. 미래. 네. 뭐 언제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공간은 지구와 여러 행성. 네. 사실은 지구도 안 나오잖아요. 지구도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그 이제 외계 행성으로 계속해서 뭐 우주 개척.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지구가 점점 이렇게 뭐 기후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점점 살기 힘들어져서 네. 인류가 떼거지로 어디 다른 행성을 개척해서 거기 이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류가 이주한 행성들도 여러 개가 되고 네. 각 행성의 조건들도 다르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님께서 그 잔류인구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잔류인구와 아노말리 때 읽고 고민했던 부분이 연결됨을 느끼면서 이 미키 세븐 방송도 기대해 보신다라는 댓글을 남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댓글은 어디 남긴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잔류인구의 세계관이랑 좀 비슷한 세계관인 거예요. 잔류인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를 떠난 인류가 우주 곳곳에 이제 개척 행성에서 뭔가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뭐 지구와 비슷해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미키 세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행성들이 여러 개 있고 계속해서 인류는 또 새로운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막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척은 당연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수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훨씬 더 높고. 맞다. 저희가 익스펜더블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는 저도 이 책을 앞부분 한 몇 장 읽고 나서 가졌던 의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익스펜더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고통은 이제 죽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편하게 죽지 못하고 예를 들면 무슨 원자로 가서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이 돼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의 그 고통을 다 겪고 죽어야 된다거나 무슨 신약을 먹어보고 인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죽어갈 때까지 다 느끼면서 죽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맞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행성에 맨 처음 발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없이 해야 되는 험한 일은 다 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복 없이 어떤 행성에 딱 도착하면은 보호복 없이 뭐 일단 과학적으로 뭐 대기의 성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정도의 과학적인 지표라면 대기 성분 등등이라면 그냥 인간이라면은 보호복 없이도 숨을 쉬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류를 내보내는 거죠. 익스펜더블을 내보내는 거죠. 마루타.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근데 딱 내려갔는데 막 갑자기 막 5분 안에 막 이상한 세균이나 흡혈충에 먹혀가지고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겠네 이러고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야 이러고는 그리고 야 쟤는 다시 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설정이에요. 네. 일단 설정은 깜찍한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그걸 보면서 이제 보는데 이 두 분은 언제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끝내지? 안 죽잖아 주인공. 뭔 일이 벌어져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1권이고 적당히 끝낸 다음에 속편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007처럼 영원히 막 10권짜리 이렇게 쓸 거야?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이게 한 권이면 끝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미키 17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읽었는데
마무리 깜찍하지 않았습니까? 깜찍했어요. 네. 약간 서희의 강동 6주의 SF 버전? 너무 서희 같았어. 갑자기 미키 17은 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미키 17이고 그거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발표가 났어요. 네.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같이. 그러니까 네.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미키 7으로는 조금 성에 안 차니까 미키 17 정도를 일단 확장을 했고, 만약에 그걸 이제 소설로 만든다면 우리 미키 7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미키 8 이야기 나오고 미키 9 이야기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권에서 여러 번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것도 이제 1권에서 네. 첫 권에서 6번 죽은 거죠. 그러니까 7까지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2권은 미키 한 11 정도 되겠네. 그렇죠. 한 서너 번 죽었다고 네. 치고 3권쯤이 미키 17.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중요한 설정 하나를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네, 이어서 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앞에 한 30페이지? 네. 아니 30페이지 이야기도 안 한 거고 사실 왜냐하면 30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 예. 한 20몇 페이지 수준의 네. 얘기만 하고 네. 이렇게 불친절하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PD님? 된대요. 네, 댓글이나 읽으시죠. 알겠습니다. 딥그린님, 올해도 책글상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책들을 신나게 읽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지금 읽은 책들 리스트를 보니 뿌듯하네요. 책걸상에 없었다면 무슨 책을 읽을지 고를 때마다 방황하며 시간 낭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내년에도 어떤 책들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YG께서 어떤 방송을 원하는지 의견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작가 특집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언 맥큐언, 줄리언 반스, 조이스 캐롤 오츠, 위화 등등 좋은 작품을 많이 발표한 작가 아무나 좋습니다. 그 작가에 대해 몰랐던 사생활이나 발표되는 순서에 따른 변화 등을 알게 되니 작품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새해에도 변함없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가 특집 어려워요. 여러 권 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미 읽은 사람들이 같이 읽은 책들이 많으면 그 작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YG하고 혼비님하고 두 분이서 의기투합해서 작가 특집을 하겠다고 하면 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 읽고 올 가능성은 없다. 근데 이언 맥큐언, 줄리언 반스, 조이스 캐롤 오츠, 줄리언 반스는 진짜 왜 우리 한 번도 안 해요? 저번에 또 이 얘기한 거. 근데 여기 다 안 했어요. 이언 맥큐언도 안 했고, 조이스 캐롤 오츠도 안 했고, 위하도 한 적 없고. 다 캐롤 오츠 같은 경우는 조혜비님이 까셨고요. 제가 추천하는 족족. 맞아요. 그리고 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자 했었는데 흐지부지 됐네요. 맞아요. 반스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네. 위화 새로 나온 거 원청인지 그거 괜찮다고 소문이 그래요? 좀 났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별로 안 읽고 싶었는데. 네. 그 장강명 작가가 추천사를 썼잖아요. 장강명 작가가 엄청 좋다고 막 위화 작품 중에 이게 1등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두껍더라고 또 그것도. 네. 저는 그 장강명 작가가 워낙에 극찬을 해서 읽었는데 전작들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밀크티님, 홍학의 자리 읽고 나서 댓글 주셨습니다. 저 읽었습니다. 진짜 충격 반정 인정. 초반에는 너무 찝찝했는데 마지막 반전에 찝찝함을 다 잊고 그냥 놀랐던 책입니다. 그리고 펀딩 성공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런 책을 별 이유 없이 다뤄주시는 책방송은 없다고요. 느슨하게 함께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책을 별 이유 없이 다뤄주시는, 이게 약간 디스인가 이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요. 정체성이죠. 네, 그 기현사슴님께서도 스포일러 때문에 홍학의 자리 소설 이야기는 거의 없고 다른 소설들 이야기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재밌죠? 오늘 도서관에서 사랑의 이해 곧 드라마 시작한다고 하길래 검색하는데 스토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찾아보니 책걸상 소개책 홍학의 자리 상호대차 찾으러 가는데 볼거만한 신이 납니다. 월요병 없애주는 책걸상 2023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9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키 7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